보통 외향형의 평균 응답 속도는 3초, 3초라고 얘기하고요. 그에 반해서 내향형의 응답 속도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일동제약의 직장인 성장 프로젝트 위닝 마인드셋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직장인 성장 트레이너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 상담심리사 최주연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알찬 성장을 이루기 위한 마인드셋 만들기,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누구 때문에 마음이 갑갑하고 대체 어떻게 하면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이해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 때 있으시죠? 직장 동료와 상사, 부하 직원 때문에, 혹은 가족이나 친구, 친척 등 멀고 가까운 관계에서 늘 갈등은 일어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갈등,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너무 유명한 그림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이 그림에서 누가 보이시나요? 어떤 분들은 젊은 여자를, 또 어떤 분들은 늙은 노파를 보기도 합니다. 같은 그림이지만 서로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셈이죠. 틀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보고 있을 뿐이지 두 사람 모두 한 그림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각의 차이가 바로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기가 보이는 것만 주장하는 경우 그 갈등은 해결되기 어렵겠죠. 갈등은 단순히 이러한 지각 차이만으로도 유발됩니다. 우리는요, 늘 자신이 제일 객관적이라고 주장하곤 하지만요, 인간의 경험에는 객관적 경험이란 없답니다. 모두 주관적인 자신만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기를 보기도 하고 또 타인을 보기도 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거죠. 따라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요, 상황과 사람, 그리고 사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갈등의 대상과 이렇게 교감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게임의 목표이지 갈등의 목표는 아니다. 학습과 성장, 그리고 협력이 갈등 해결의 목표이다 라는 토마스 크롬의 말을 기억해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의 어떤 부분이 서로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성격 검사로 접해 보신 적이 있을 만한 도구인 MBTI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MBTI가 서로 다른 대극이 되는 이 네 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서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정보를 어떤 기능을 통해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감각형과 직관형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인식한 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요. 그럴 때 사고 기능을 더 선호하면 T, 감정 기능을 더 선호하면 F 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지표는요, 우리가 외부 세계를 대할 때 행동 양식인데요. 판단형 J와 인식형 P로 나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자신의 MBTI 유형을 알고 있다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외향형과 내향형의 차이는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이기 때문에요,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발생할지 살짝 짐작이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이 두 유형은요, 속도에서 차이가 있고요. 보통 외향형의 평균 응답 속도는 3초, 3초라고 얘기하고요. 그에 반해서 내향형의 응답 속도는 어떨까요? 짐작해 보세요. 네, 상당히 깁니다. 7초입니다. 벌써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외향형의 경우는 내향형에게 물어봤을 때 빨리 응답이 오지 않아서 답답해 미치고요. 내향형은 아직 생각 정리도 되지 않았는데 옆에서 계속 보채는 거예요, 외향형이. 그래서 어때요? 힘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런 외향형과 내향형의 속도 차이, 이게 갈등을 유발을 하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각형은요,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으로 갈등에 접근하지만, 직관형의 경우는 의미와 해석으로 접근하면서 최근의 갈등을 자꾸 이전의 갈등하고 이렇게 관련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주제와 패턴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달 자네는 3번 지각을 했네 라고 말하는 것이 감각형이라면,
자넨 고질적으로 늦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말하는 게 직관형의 스타일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지시를 하거나 받을 때도 이 차이가 드러나게 돼요. 감각형은 단계별로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계획을 필요로 하지만요, 직관형의 경우는 과정에 대한 지시가 없어요. 그냥 원하는 목표, 그것만 조금은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형하고 직관형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서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감각형이 직관형의 지시를 받고 약간 모호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만약 직관형이 감각형의 지시를 받고 대체 이 일을 왜 해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내가 해야 하는 그 세부적인 일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그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답니다. 서로 원하는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경험하는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는 바로 1순위, 사고형과 감정형, 즉 T와 F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사고형의 사람들은요, 지각을 한 그 김대리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야, 지각하는 건 무조건 나빠 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형의 사람들은요, 왜 지각했는지 그 이유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죠. 이 사고형하고 감정형의 갈등에서는 감정형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감정형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고형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들어주고 그냥 공감해 주세요. 조언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사고형의 분들은요, 감정형이 나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할 때 이렇게 막 조언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살짝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J와 P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판단형인 J의 경우는요, 빨리 결론을 내리거나 언제 결정이 나는지 알려고 해요.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늘 앞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요, 인식형의 사람들은요, 최후의 순간까지 미루는 편이기 때문에 판단형은 인식형이 그들의 일을 제 시간에 마칠 수 없을까봐 걱정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판단형의 사람들이 인식형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 단기 마감일을 정하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어떤 강요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성격 유형별로 무엇이 갈등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감 잡히셨나요? 우리 안에 있는 차이는 서로를 더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그 어떤 것도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알찬 성장을 이루기 위한 마인드셋 만들기 두 번째, 성격 차이 극복.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동제약의 직장인 성장 프로젝트 위닝 마인드셋.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